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9월 4일 월요일 아침 7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방송을 시도했다가 오디오 사고가 났습니다. 그 마이크의 건전지가 다 수명 당한 걸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 방송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아마도 김명수는 사형당할지도 모른다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뽑은 제목이 아니라요. 그 스카이 데일리가 사용한 제목입니다. 김명수는 사형당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서 아침에 좀 섬뜩한 그 그림을 발견했어요. 가죽을 벗기고 있는데 이 사람은 노태악인가요? 지금 무릎을 꿇고 하는 다음번 타자가 노태악이고 이분은 노종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요? 여자 또 대법관이 있죠? 지금 여기 가죽이 벗겨지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현재 대법관을 묶어놓고 가죽을 벗기는 그런 그림이, 그 그림을 그리신 분은 천지인이라고 하는 분인가요? 어쨌든 이 그림은 제가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서 가져왔습니다. 예. 노종이라고 그러나요? 노종이? 예. 민우식도 있습니다. 여자 대법관. 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 사람 다음에는 이제 노태악,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네. 자, 이것의 제목이 있어요. 4.15 부정선거 공범 판사들 한국판 캄비세스 재판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캄비세스 재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원래 원화입니다. 다비드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캄비세스 재판 원화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 그 천진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약 2500년 전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는 당시 재판관이었던 시삼네스가 편견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의 죄에 대한 형벌로 산 사람의 껍데기를 벗기는 가장 가혹한 형벌을 내렸다. 일반인보다 훨씬 더 무겁고 엄한 형벌을 내림으로써 부패한 법관과 관리들에게 일대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것이다. 그림을 보면 처형뒤에 발가벗은 부패 재판관을 결박하고 4명의 집행인이 그의 피부를 벗긴다. 오른쪽의 집행인은 칼을 입에 물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왼쪽 발목에서 뒤꿈치 언저리에 날가죽을 벗기고 있고, 다른 형 집행인에 의해서 양팔이 껍질이 벗겨지고 또 다른 한 명의 형 집행인은 가슴을 가르고 있다. 캄비세스는 시삼네스가 평소에 앉아있던 의자에 그의 살가죽을 깔게 하고 그의 아들을 다시 재판관으로 임명해 그 위에 앉게 함으로써 법정의 부정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은 이 끔찍한 그림을 법정에 걸어두고 판사들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비드가 그린 2000년 전의 원화고요. 혹시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 천지인 씨가 같은데요. 우리 그린 우리나라 대법관들 지금 가죽을 벗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는 매체가 아주 굉장히 애국적인 매체입니다. 스카이데일리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스카이데일리의 보도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4.15 사법농단 1234일 김명수 가담이 확인될 때는 사형심판대에 오른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스카이데일리의 허겸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제가 기사가 길어서 좀 축약을 했습니다. 이념에 치우친 판결로 임기 6년 내내 무리를 빚어온 김 대법원장이 향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960년 3월 1호 부정선거의 주범들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바 있어 훗날 김 대법원장이 부정선거 재판 축소 은폐에 가담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부정선거범과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해석이다. 3.15 부정선거 주범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교수형에 처해졌다. 중앙일보 창업주의자 홍석균 회장의 부친인 당시 홍진기 법무장관은 부정선거를 막는 시위대에 발표한 혐의 등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뒤에 감형돼 풀려났다. 역사적으로 부정선거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이들에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었던 전례가 있어서이다.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헌정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 부정선거 재판이 피고소 당사자이자
피고소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의견이 제시된다. 혐의가 확정되면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최근 전국의 교정시설 4곳에 산재한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임명 이후 재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선 날치기 판결이 사법 몸통으로 지목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구속까지 이를 수 있는 위중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김명수 사법 쿠데타에 의한 역사의 단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개 대법원장이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 상황에 비유될 법한 이런 사법 쿠데타에 대해 시민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집권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심판대에 올렸던 것과 똑같은 잣대로 자연인 김명수를 포승줄로 묶고 법대에 서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법 앞의 평등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대원칙이라는 근거에서다라고 하는 기사를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김명수가 대법관들에게 명령을 내렸을 겁니다. 수사하지 말고 엉터리로 재판 질질 끌다가 나중에 엉터리로 판결하고 끝내버려라라고 김명수가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4.15 부정선거는 단군 이래 최대의 절대사건입니다. 김명수가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도록 대법원장으로서 역할을 했다면 당연히 그는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또한 여기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은 운명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취임 후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4.15 부정선거에 대하여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부정선거의 주범이거나 부정선거의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또한 사형대에 서게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역사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역사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법은 준엄한 겁니다. 김명수뿐만 아니라 윤석열도 사형대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번 뉴스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이균용, 지금 대법원장으로 지명되어 있죠. 이균용 아들이 김앤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로펌 김앤장의 인턴을 해서 특혜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아들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 경력을 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내부에서 뿌리 깊은 아빠 찬스가 비판이 대상이 되고 있다. 당시 20살의 이씨, 그러니까 이균용 후보자의 아들은 미국 펜실버니아 경제학과 학부생이었고 이 후보자는 광주 고법 부장판사였다. 이균용 후보자 측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앤장 측도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이 씨는 논란이 되자 온라인에서 자신의 경력사항을 삭제했다. 인맥 중심의 폐쇄성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법조계에선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지렛대 삼는 자녀들이 경력 쌓기가 흔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따른 미국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일하던 법무법인 율촌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인민사청문회에서 스펙 쌓기라는 비판이 일자 이 장관은 인턴이 아니라 고교 방학숙제 개념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사장급의 자녀들이 로스쿨에 다닐 경우 국내 유수 로펌들이 이들을 입도 선매하는 경우도 많다. 로스쿨 제도 초기 경찰 고위 간부 출신 B씨의 딸과 국립대 총장을 지낸 C 교수의 딸이 로스쿨 재학 때 김앤장 입사가 사전 확정됐다가 변호사 시험에 탈락해 입사가 무산된 일은 유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다시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약한 카르텔은 사법 카르텔과 전라도 카르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입시 카르텔로 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입을 다물고 있어요. 입시 카르텔, 그 다음에 무슨 건설 카르텔, 이런 걸로 인기를 끌었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사법 카르텔과 전라도 카르텔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뉴스 갑니다. 역시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칼럼입니다. 문병주 논설위원회 칼럼입니다. 제목은 이균용의 히드라 트위치법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는 대법원장이 될 경우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우선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를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활력을 불었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가 공개 발언이나 기고문 등을 통해 가장 강조한 것은 법이 지배만 받을 수 있는 법관의 사명감과 정치적 중립이었습니다. 후보자로 지명된 후 첫 공개 석상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 법원 상황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개선 의지를 함축했습니다. 그는 재판 지연의 원인을 다각적인 것이라고 분석하고 주변에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 히드라에 비유했다고 말합니다. 히드라란 머리가 9개나 되는 데다 잘라도 머리가 계속 재생하는 이 괴물처럼 여간해서 우리나라 재판 지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표현입니다. 구체적인 방안도 이균용 지명자는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독일과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판 지연 방지법입니다. 독일은 재판 지연 보상법을 제정해 재판이 지연되어 보는 피해를 보상합니다. 1개월이 지연될 때마다 정부가 100유로 약 14만 원을 지급합니다. 일본은 재판 신속화 법률을 만들어 사건 처리 장기화의 원인을 조사 분석하고 검증해서 2년마다 공개합니다. 이런 제도들이 법관 재임용 평가를 비롯한 인사 방식의 변화와 융합해 도입된다면 신속한 재판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중앙일보 문병주 논설위원의 해설이었습니다. 자, 이제 곧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려서 이균영 대법원장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진행될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국회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재판 지원도 물론이지만 제가 꾸준히 주장했던 심리불속행, 즉 대법관이 숫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년에 만 건씩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것이 위헌인가 합헌인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게 왜 우리나라 사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버립니다. 민사소송 올라오는 상고심의 만 건을 쓰레기통으로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상고심을 할 때는 전관, 대법관 출신의 이 변호사가 도장을 찍어주려면 내가 이거 수임했습니다. 도장을 찍어줘야 돼. 도장 하나 찍는데 5천만 원입니다. 도장만 찍지 마시고요. 좀 읽어서 제대로 좀 써주십시오라고 하면 수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김현장 같은 그런 대형 로펌에서는 대법관만 잔뜩 출신만 모아두는 겁니다. 1년에 만 건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김현장 같은 대법관을 써야 되는 겁니다. 김현장 같은 대형 로펌에 거기는 대법관을 써야 됩니다. 1년에 대법관 출신은 100억을 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법 카르텔의 가장 고약한 부분입니다. 이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균용 후보자는 지명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합니다. 1년에 만 건씩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돌아가는 심리불속행 제도가 위헌인가 합헌인지를 대답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 청문회에 참석하는 국회의원들도 물어봐야 합니다. 이게 왜 또 고약하냐 하면 우리나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장들은 다 판사 출신이 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현장에 나가서 선거 현장에 나가서 밥 먹고 있다가 얘기 듣고 당신 갑시다. 연행해 가요. 판사가 아무데나 들어가서 증거 수집해요. 선거관리위원회이니까. 그 자기가 재판도 해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야.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사법 카르텔은 전부 심리불속행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부패한 카르텔로 묶여있어. 다 돈을 나눠 먹어. 1년에 만 건씩이나 되는 국민들로부터 고혈을 뺏은 그 돈을 대형 로펌과 대법관 출신의 이 전관들과 그리고 일부 변호사들이 나눠 먹고,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리고 국회의원도 너무나 잘 알아. 근데 이 국회의원은 입을 뻥끗도 못해. 왜? 이 법관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다 하고 있거든. 그리고 그들은 영장 없이 체포, 수색, 압수할 수 있고, 그래 그들이 재판까지 해. 그러니까 입을 다무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합니다. 이균용 지명자는 반드시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해서 이거 위헌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또 공직선거법의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없이 들어가서 증거물을 압수하고 연행하고 수사하고 그리고 재판까지 하는 것이 위헌인가 아닌가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 즉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이 지금 판사 출신인데 그건 간단해요. 들어오라 그러면 돼요. 안 하면 됩니다. 자, 청문회 기대하겠습니다. 청문회에 국회의원이 얼마나 똑똑한 국회의원이 있는지, 얼마나 멍청한 국회의원이 있는지를 제가 일일이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물어보지 않으면, 심리불속행 물어보지 않으면, 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판사 출신이라는 거 물어보지 않으면 그 국회의원은 쓰레기입니다. 다음번 선거에서 반드시 떨어뜨려야 돼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예, 저는 제2의 4월 혁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 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사법 카르텔, 이런 걸로 꽁꽁 묶여있는 그들에게 또 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큰 카르텔은 사법 카르텔과 전라도 카르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에게 또 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적극 참가해야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직접 나와야 됩니다. 총선에. 이제 논평과 비평은 끝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위선이고 앞장서지 않는 자 비겁한 사람입니다. 요즘 아주 비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위선자와 비겁한 사람들은 노예 집단의 반장일 뿐입니다. 자, 내년 4월 10일이 총선입니다. 제가 어제 이런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4월 혁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방송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내년 4월 10일에 자, 당신 이제 논평과 해설은 끝내고 우리 이제 손잡고 다 같이 국회의원에 출마하자라고 제가 사람들을 독려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만나서 집에까지 찾아가서 당신 똑똑한 척 혼자 다 하는데 우리 내년 4월 10일 날 손잡고 국회의원 출마하자. 그래서 20, 30명을 지금 모았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래도 정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소속으로는 출마할 수 없으니까 이 정당을 택했습니다. 정당은 망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당 만드는데 돈이 많이고 낭비적입니다. 기존에 있는 정당 4개를 이렇게 합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전라남북도와 광주, 제주도를 지원 17개 시도당에서 4개를 지원 13개 시도당을 가진 그럴듯한 정당이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합니다. 기존의 정당이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통합 신고를 오늘 또는 내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가 끝나면 제가 그 정당의 이름과 정당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자, 같이 당신 똑똑한 것 같은데 젊은 거 용기가 있어. 국회에 들어가자. 나하고 손 붙들고 들어가자. 20, 30명을 모았다. 그리고 우리를 받아서 공천해줄 정당을 찾았다. 그 정당은 기존의 정당이지만 원의 정당이지만 합쳐져서 그래도 규모 있는 정당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제목 댓글을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그거 우파 분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파가 분열된다라는 걱정된다. 당신이 또 정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거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해서 그렇게 하면 우파가 분열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의 말씀입니다. 예,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그분에게 여쭤봅니다. 우리나라에 우파가 있어요? 우리나라 우파 정당이 있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파 정당이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5.18 그 광주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는 정당, 그게 우파 정당이에요? 여러분, 4.3은 공산 폭동이에요. 4.3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겠다는 정당. 지금은 또 여순 반란 사건까지 보상해 주겠다고 그래요. 그 정당이 여러분 우파 정당입니까? 그리고 4.15 부정선거에 외면하고 있는 정당이 우파 정당이에요? 우리나라 우파 정당이 없다니까요? 왜 근데 우파 정당, 우파를 분열시킨다고 걱정하시나요? 우파 없다니까요? 진정하게 우리나라 우파 정당은 없어요. 이번에 제가 움직이는
그리고 제가 택한 정당이 진짜 진정한 우파 정당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우파 정당은 없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기였어요. 이제 우리 혁명 전사들이 들어가서 공천을 받고 진출하게 될 정당이 진짜 우파 정당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아, 그러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라는 얘기 아니냐? 지금 착각하고 계신데 지금 대통령 선거 아니에요. 우리 애국 전사들이 대거 들어가서 국회 다수, 예를 들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다? 아니라니까요. 이재명이는 이제 끝난 사람이에요. 지금은 대통령 선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예요. 지금 우리는 제3당이 필요합니다. 1당과 2당은 차별점이 없다니까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리고 1당과 2당은 지역적으로 지역이 편중되어 있어요. 제3당이 필요하다니까요. 여기서 제가 지역을 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충청도예요. 출생은 서울이지만. 이제 제3당이 필요해요. 서울도 우리나라가 서울하고 전라도만 국민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제 지역에서부터 벗어나고 그 지긋지긋한 이념에서 벗어난 진짜 보수 우파 정당이 출연해야 합니다. 자, 지금 이상로 하는 일이 우파를 분열시키는 일이다 라고 걱정하시는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지금까지 우파 정당은 없었다. 우파 정당은 없었다. 단 양극단의 정당은 있다. 지역적인 양극단의 정당은 있었다. 이념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지역적으로는 양극단의 정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파 정신을 가진 그리고 지역에 치우치지 않는 제3당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사람을 모았고 그리고 정당을 택했다. 이제 곧 본격적으로 4월 10일 총선 체제로 들어간다. 그래서 목표는 내년 4월 10일에 20석 이상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다. 지금까지 싸워왔다. 일해왔다. 라고 하는 것을 어제 처음 보고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일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일본 종단을. 지난 4월 미국 횡단을 하면서 느낀 게 우리가 일본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휴가 좀 끼어 있습니다. 10박 11일로 10월 2일이 또 그 공휴일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규슈에서부터 후쿠오카까지 여기 홋카이도까지 10박 11일로 일본 종단을 합니다. 물론 비용도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간도 좀 들어갑니다. 저 부탁인데 혹시 여러분 자녀분 중에 꼭 훌륭한 자녀로 키우겠다 싶으면 이 종단에 좀 참여하도록, 또 여러분이 고용하고 있는 그 회사의 직원 중에 아주 훌륭한 직원이 있다 그러면 포상 출장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이상로가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자그마한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 들어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 중에 항상 됐습니다. 예, 출근하시면서 들으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부정선거에 굴하지 않는 이상로 대표님, 정의로운 투쟁이 무한한 감사와 선거혁명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혁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대통령도 사법카르텔의 일원입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사법카르텔은 얘기한 거 들어본 일 있어요? 없죠? 그리고 전라도 카르텔, 제가 전라도를 비하하는 게, 전라도의 비하와 전라도의 비판은 다릅니다. 우리는 혁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혁명을 하려고 보니까 탱크를 안 팔어. 저 폴란드에다 팔았대요. 그리고 장갑차도 안 팔어. 장갑차는 호주에 팔았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탱크와 장갑차가 없어. 선거혁명밖에 없어요. 부정선거 모든 사람이 다 253개국에 전부 다 우리 같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면, 입후보자가 선거를 감시하면 부정선거 있을 수가 없어요. 저의 목표는 253개 지역구에 모두 우리 애국 혁명 전사들이 입후보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빠 카르텔도 있대요.
예, 아포카라테도 있어요. 예. 우파가 사라진 지, 예, 오래됐어요. 이제 제대로 된 우파가 나와야 돼요. 제대로 된 우파가 나와야 됩니다. 저는 앞에다가 중도 우파, 이렇게 중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저는 우파입니다. 중도는 없습니다. 저는 중도는 없어요. 우파면 우파, 좌파면 좌파죠. 앞에 중도라는 수식을 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정당이 양극화되었을 뿐입니다. 똑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이념을 가진, 좌파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양극단에, 지역적으로 양극단에 있었을 뿐입니다. 이념적으로 양극단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념적으로 우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3당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제3당이 되겠어. 그런 비겁한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은 영원히 노예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식들도 노예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도는 없습니다. 저는 우파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우파 정당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좌파와 우파 정당이 아니라 이쪽 정당과 이쪽 지역 정당과 저쪽 지역 정당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제3정당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께 제3정당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